아무리 리스크가 큰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리스크 걷다가 또 올라가는 것도 금방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0으로 만들고 대응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 오늘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셀프 소개 벌써 세 번째 같은데요. 예, 별 때마다 소개. 예, 제 소개에 있는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고요. 또 이렇게 또 판을 깔아주시면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저도 유튜버가 됐습니다. 아 맞아요. 예,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그때 처음 뵙고 웅달 책방의 구조를 보고 저도 와 저렇게 멋진 채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시작해서 이제 요만큼 올라오고 있는 웅달 책방의 거대한 채널에 비해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가치 투자, 이 투자, 예, 그래서 동음 이의어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신생 채널로 이제 따끈따끈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 김민수 대표님이 제가 볼 때 진짜 그 게스트 분들 중에 센스가 제일 높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 말씀도 너무 유머러스하게 하시고요. 네. 근데 이거 채널명까지도 너무 센스 넘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같이 하셨던 PD님이 하신 건데요. 예. 그래도 예 그냥 딱 듣자마자 그래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냥 그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여러 가지 또 이게 가치라는 의미가 물론 가치 수익 나면서 좀 계속 으쌰으쌰하는 것도 좋지만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도 같이 모여서 투자 아이디어 짜보고 힘내서 이렇게 손을 맞잡고 하다 보면은 예 좀 따뜻한 온기가 같이 퍼지면서 같이 투자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 만들었습니다. 예. 혹시나 그 동음 이의어로 또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첫 댓글로 다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그런 연구 역시 거대 채널은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도 좀 고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시가 지난번 출연만 했을 때만 해도 좀 흔들리는 것 같더니 그렇죠. 순식간에 2,500을 이제 뚫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증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때도 드린 얘기가 그런 거였었죠. 뭐 한 2,400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고 있었을 때 그때도 뭐 대한민국 PBR 얘기 드리면서 대한민국 체력이 그렇게 약하진 않은데 여기까지 내려온 거에 대해서 좀 괜히 막 섭섭하다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었는데 그 공매도 금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막 또 턴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또 변동은 좀 커졌지만 결국에는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이제 핵심은 미국이 자리를 잡아주니까 거기서 한국도 이제 뒤늦게 막 따라가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분위기는 연말로 가면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연말까지 갈 때 이런 분위기가 당분간은 이어갈 것이다. 그게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분위기로 보면 그래도 저희가 단독적으로 뭐가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시장,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많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솔직히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아직도 좀 가야 될 길이 멀죠. 솔직히 미국 시장이 지난 올해 들어서 거의 전고점 때 막 시도하는 모습이게 되면 저희도 그런 쪽까지 간다 그러면 저희 지금 자리가 2,600선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원래 자리인데 좀 이것도 섭섭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도 아직까지 100포인트 정도까지는 더 갈 여력이 똑같이만 본다고 하는데 게다가 또 비슷한 이제 IT의 강국 대만까지도 비교해 봤을 때는 많이 처진 거죠. 대만도 거의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좀 특수성도 있지 않습니까? 되게 뭐 우리나라의 체력 물론 수출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도 있겠지만 내수 관련된 쪽으로 보면은 지금 한국은행이 너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이거를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하는 거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가계 대출이 너무 많고 이런 쪽에서 또 내수의 근간이 되는 부분들도 좀 위축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고민은 된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이 턴에서 계속 또 자리를 잡아주게 되면 국내 시장은 열심히 또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같이 고려한다 그러면
좀 가주자.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600인데 2,500선에 있다는 거는 네. 그만큼 지금은 주식을 이제 좀 사 모을 시기다. 이렇게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은 그냥 주식 관망이 아니라 아직까지 그래도 한국 시장이 좀 덜 간 게 있기 때문에 네. 대응을 좀 해보자라는 쪽도 좋을 것 같고 게다가 또 연말쯤 되면 저희가 또 많이 하는 게 그런 거죠. 내년을 바라보면서 장세 흐름들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뭐 내년 내년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한 번 더 부르시겠네요. 예, 그렇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을 바라보는 입장이나 아니면 또 그래도 이 시점에서 물론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금리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서 차라리 주식 너무 머리 아프고 그냥 고금리 받는 고금리라고 해봐야 한 3.5, 4%대 정도 확정 금리죠. 네, 이런 거 받는 쪽으로 넘어가는 게 어때라고 또 문의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투자는 투쟁입니다. 네. 이쪽 손인가요? 예. 네. 뭔가 적극적으로 내 자산을 움직여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게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물론 신경 안 쓰고 나 일 열심히 하고 거기다가 확정 금리 받는 거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지금 손해 봤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한 몇 년 걸려서 만회할래라고 하는 전략도 좋겠지만 그렇게 갔었을 때 그러면 이제 점점 확정 금리로 가게 되면 내가 나태해집니다. 나태해지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의 뭐 어떤 중요한 변화 그러면 나태해지게 됐을 때 또 경제적인 뉴스나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담쌓고 괜히 뭐 넷플릭스 영화 와 연말에 이런 거 재밌네 이런 거 보기 시작하고 또 다른 쪽으로 많이 관심이 가기 시작하게 되면 멀어집니다. 그러면 또 멀어지다 보면 언젠가 또 시장이 이만큼 올라가게 되면 그런 생각 들거든요. 잠깐만 이 영화 볼 때가 아니지 지금 지수가 뒤늦게 또 그렇죠. 2,700, 2,800 가 있는데 그럼 지금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걸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 잠깐 내가 한 4% 먹으려고 그거 하고 있었나? 다른 사람들은 막 내가 점심 살게 이번에 한 100%밖에 못 먹었어. 이렇게 하면서 속을 박박 긁고 있으면 또 잘못하게 되면 그거 해약해서 그때 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또 단기 박스권 상단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식시장이나 투자와 관련된 쪽은 계속 접근하고 정보 찾고 또 그 거대 채널 웅달책방에 오시면 잘하고 있는 거죠? 네. 많은 정보가 같이 트죠. 역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채널 많이 보고 계시면은 또 정보들도 알고 내가 또 무장을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떠나면 안 된다. 네, 지금은 더 시장의 접근을 더 가깝게 유지해야 된다. 네, 현금 비중을 뭐 늘리거나 줄였다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아예 없이 그냥 다 현금화 시키고 그냥 아무리 리스크가 큰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리스크 컸다가 또 올라가는 것도 금방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0으로 만들고 대응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러면은 뭐 이제 올해는 얼마 남진 않았지만 뭐 올해 하반기나 뭐 2023년 초를 좀 예상해 볼 때 앞으로의 뭐 주도주나 주도 섹터 같은 걸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주도 섹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밑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는 주된 흐름들은 뭐 반도체가 이제 중심을 잡고 움직였었겠죠.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뭐 3분기 실적 좋았던 섹터들도 살짝 움직였는데 이게 뭐가 중심이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 모여라 이런 분위기 지금 약간 좀 부족한 안 나옵니다. 그거보다는 한번 이렇게 좀 끌어올렸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쪽도 먼저 끌어올리다 보니까 약간 좀 목에 차거든요. 그런데 물론 내년에 좋아지고 다 변화가 나올 거란 기대감은 높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지금은 주도 섹터가 더 가는 게 아니라 주도 섹터가 이렇게 끌어올려놨고 그러면 나머지가 상대적으로 못 갔던 섹터들이 잠깐만 저기까지 가 있는 형님들이 있는데 우리도 가야지 라고 하면서 나머지가 막 또 그 빈틈을 채우는 과정들. 그러니까 한때는 또 2차전지가 하나의 주전 섹터였는데 지금 2차전지가 모멘텀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는 잠잠하고 뭐 또 제약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또
시장에서 보는 또 다른 뭐 작은 섹터들 같은 경우도 약간 속속 들여서 지금 반응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뚜렷하게 주도주나 주독 섹터는 아직 안 보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한번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는 약간 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확산되는 과정들. 요게 지금 시장의 성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2차 전지 한번 네. 질문을 한번 이어서 드려보도록 하면은 네. 그 2차 전지 그 공매도가 금지된 다음에요. 네. 그 갑자기 다음날 엄청나게 급등을 하더니 그렇죠. 또 엄청 빠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공매도 잔고가 크게 줄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요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예, 예. 혹시 만약에 우리 웅달 형님께서 네. 채널이 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무조건 형님이죠. 예. 네. 웅달 형님께서 만약에 이번에 2차 전지 쪽에서 공매도 그러실 분은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만 네. 공매도를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네.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하락했다가 빨리 올라올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느냐라고 보기 시작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뉴스를 봤었을 때 만약에 공매도를 한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정리하고 싶은 느낌이 드세요? 공매도를요? 예. 만약 포지션을 갖고 있다면 2차 전지 쪽에서요. 근데 지금은 막 반토막 이상 났으니까 네. 많이 그래도 많이 위에서 쳤다면 네. 수익이 그래도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를 게 더 가능성 있으니까 지금쯤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역시 거대 채널 운영자분답게 매매에 대해서도 역시 아닙니다. 원래 그게 맞습니다. 근데 안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의아한 것 같아요. 그게 맞고 그리고 그게 급한 거는 한번 나왔던 게 그거였었잖아요. 그날 잠깐만 이거 내가 만약에 100주를 공매도를 쳤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좀 빨리 올라오고 있는데 잠깐 일단 30% 정리해라고 해서 확 몰린 게 그때 같고 그러다가 딱 보다 보니까 한번 이제 정리할 건 좀 급한 건 정리가 됐고 근데 잠깐만 여기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고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이 관련된 섹터가 바닥 찍고 올라올 만한 모멘텀이 뭐 있어? 또 뭐라고 생각해? 주변에 물어봤겠죠. 네. 또 뉴스 막 듣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급하게 정리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일단 대기라고 보는 상황인 것 같고 그 사이에 나왔던 뉴스들 보게 되면 뭐 다 쓸 겁니다. 지금 뭐 좋은 뉴스가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 쪽에서 또 보게 되면 의외로 그러면 공매도 금지 전과 뭐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정도까지 해서 흐름을 쭉 보게 되면 공매도 잔고를 볼 때 금액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수량으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제 변하다 보니까 수량하고 주가하고 곱하다 보면은 이제 잔고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수량 기준으로 봐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요. 근데 수량이 안 줄어요. 오히려 늘어납니다. 대표적인 에코프로 빼고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도 공매도 수량이 잔고 수량이 늘어납니다. 네.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그러게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건데 저희가 얘기하는 시장 조성자, 네, 유동성 조성자는 유동성 공급자는 아닌 것 같고요. 시장 조성자 쪽에서 약간 이제 뭐 그쪽 만약에 지금 자금들이 ETF 쪽으로 그러니까 인버스 ETF, 뭐 증권사에서 발행한 네. 이쪽으로 좀 자금이 몰린다든가 그러면은 그쪽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걸 개별 주식 선물도 공매도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쪽과 함께 같이 연결돼서 그거를 어차피 ETF에서 구성 맞추기 위해서는 이거 공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기는 거죠. 예. 그러면서 슬슬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공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줄지가 않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일단 그들은 공매도로 대응했던 쪽들은 뭐 자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상황들이 당장은 개선될 게 없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네. 뒤통수 맞겠죠 이러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 잔고를 남겨놨다는 거는 네. 그래도 지금 그 주식들의 2차 전지 주식들의 그 주가가 네. 고평가돼 있다고 보는 거가 기본적인 거 아닐까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에 대해서 공매도를 치는 거에 대한 자기들의 시각들은,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성장주가 꺾였다라고 바라볼 때 업황이 꺾였다라는 쪽도 많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업황이 꺾였다고 볼 때 아주 장기적인 관점이 있고 단기적인 관점이 있는데 일단 장기적으로 꺾였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 사람들의 마음 삐집고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근데 그들의 입장은 그래도 과거 대비해서
금리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쪽에서 과거와 똑같은 밸류를 주는 거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들의 입장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제가 공매도 입장이 아니라 네. 네, 아니, 제가 공매도가 한 사람이 아니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네. 그걸 이제 끌어오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줬던 밸류 그대로 줄 수가 없겠다라는 쪽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들이 당장 빠르게 전환될 수 있겠느냐? 아직은 아니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그거죠. 실적 변수를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3분기 때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2차 전지 업체, 맞아요. 예, 소재 업체들. 네. 그리고 또 그게 10월달, 11월달 오는 실적 동향, 그러니까 수출 동향 본다고 하더라도 수출이 꺾여서 안 살아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수출이 꺾였다는 얘기로 봤었을 때는 저희가 얘기하는 P와 Q가 모두 다 약간 위축되는 구간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Q만 살아 있어도 괜찮을 텐데 P까지 꺾인 마당에 Q까지도 약간 꺾인다. 오호라, 요거 그들의 입장입니다. 네. 예, 오호라, 요거 지금 놔둬도 더 괜찮겠는데?라고 생각하는 아니란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그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 이제 밸류를 책정하는 거 물론 그거는 이제 약간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닥 신호나 아니면 저점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들은 계속 주시를 할 겁니다. 주시를 하는데 아이고라고 해서 요거 안 되겠다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모멘텀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빠르게 정리를 하겠죠. 그게 뭘까요? 네. 이제 그걸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은 네. 좀 단도직입적으로 대표님이 좀 조언을 의견을 좀 여쭙고 한다면 네. 지금 뭐 고평가 돼 있다고는 보시는 건가요? 네. 고평가라기보다 네. 업황이 안 좋은 거죠. 업황이 네. 안 좋아서. 고평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평가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밸류거든요. 예, 밸류는 또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게 그 밸류에 대한 생각을 시장이 주는 밸류와 내가 생각하는 밸류, 그러니까 밸류에 대한 관점들이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장은 틀리고 내가 맞다든가 아니면 시장이 맞고 내가 틀리다든가 하는 어떤 일관된 모습으로 가게 되면 또 못 봅니다. 네. 시장 밸류를 거의 좀 많이 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쪽에서는 일단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금리입니다.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그 과거에 금리가 낮았을 때는 성장 밸류들은 훨씬 더 높이 주게 되겠죠. 네. 근데 금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밸류 못 주겠어라고 하는 부분이 꺾인 건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그러면 밸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금 높은 금리가 이제 서서히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내려와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기준금리로 보는 게 아니라 실세금리로 봐야 됩니다. 네. 실세금리면 10년물 국채금리 동향들이 꺾이는 걸 봐야 되겠죠. 그게 한 5%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 더 올라가겠어라고 하게 되면 성장주의 입장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은 꺾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아마 10년물 기준으로 한 4%가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밸류가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금리도 중요한 변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금리가 또 바꾸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게 되면은 아까 P와 Q를 말씀드렸을 때 Q라고 하는 자동차의 수요들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만약 오토론이라고 그러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뭐 리스를 하거나 할부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나갔을 때 미국에서 이자가 너무 세니까 세죠. 만약에 지금 웅달 형님도 차 있으시죠? 거대 채널의 차답게 막 B자 마크 딱 들은 그런 거. 네. 기사님. 아닙니다. 네. 만약에 웅달 형님이 지금 차를 또 바꾸겠다. 네. 또 바꾸겠다라고 하셨을 때 또 아니면 저 집 버스 타고 그 버스 B자 큰 차가 있으니까 네. 저 타고 오시는데 그럼 그 버스를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금리가 두 자리 숫자다. 그러면 못하죠. 네.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 13%? 네, 일반적으로 그렇대요. 저는 한 8%대, 10%대까지는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비싸다 싶었는데 지금 13%래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만약에 떨어져서 10%대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출과 관련된 실생활의 그 가상금리가 붙어서 움직이는 금리는 짧은 물입니다. 2년물 이런 정도로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네. 그게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가상금리도 같이 내려오겠죠. 가상금리도 같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내려오겠죠. 네. 그러면 오히려 수요가 살아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Q가 회복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금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P 측면을 볼게요. P 측면은 뭐냐면은 가격이지 않습니까? 네. 가격 같은 경우는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지금은 당연히 저희가 2차전지 쪽에서 가격을 본다라고 하면 리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리튬 들어가고 거기다가 양극화 물질 들어가면서 전구체가 같이 연동을 하면서 나와서 뭐 삼원계 쪽이
연결되니까 전자의 활발한 이동 때문에 이제 뭐 음극으로 갔다 양극으로 갔다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저 발전이 되는 거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그 들어가는 구성을 봤을 땐 리튬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리튬 가격 봤을 때 지금 또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중국에서 보여주는 탄산 리튬 그걸 많이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는 그거와는 조금 연동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흐름을 보게 되면 그걸 많이 보는데 이쪽도 떨어집니다. 계속 신저가가 나오고 있죠. 아 계속 신저가예요? 네. 와. 그러니까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쪽을 봤었을 때 또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도 영향을 갖춰가요. 지금 동절기입니다. 동절기인데 누가 전기차를 네, 전기차 특히 LFP를 누가 사겠습니까 지금? 안 나오니까. 네, 효율이 안 나오고 아마 이번에 중국산 LFP 탑재된 전기차를 사신 분들은 궁금하네요. 어떻게 나올지. 이번 겨울에 아마 곧 파카 입고 장갑 끼고 운전하는 경우도 볼 겁니다. 아 진짜 그렇게 이제 장거리를 가야 되는데 또 되게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진짜 그때 택시 기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겨울 때는 많이 떨어진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니오의 그 브랜드죠. 예, 그 LFP로 탑재된 차 보게 되면 그러니까 충전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60%로 돼 있고 이렇게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좀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들인데 P는 당연히 그러면 지금은 리튬 중심으로 떨어져 있겠죠. 이게 반응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근데 뭐 그렇게 되면은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게 입장을 그 리튬 공급자 업적으로 볼게요. 제가 리튬 광산을 운영합니다. 리튬 가격들이 계속 빠집니다. 그렇죠. 에이 나 일 안 해. 그렇죠. 이 가격이 뭐야? 예. 그러면 재고는 점점 줄어들겠죠. 네. 재고 들고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반도체랑 똑같아요. 반도체도 메모리 가격 계속 떨어지니까 생산 안 해. 감산했지 않습니까? 스위치 꺼. 네. 스위치 끄고 예. 이렇게 휘파람 불다가 그러면 우리밖에 말고 누가 생산할 텐데라고 보게 되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살살살 살아나기 시작하죠. 네.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그때부터 휘파람 불다가 잠깐만 그 공장 돌릴까 이렇게 나오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겠죠. 요것도 이제 그런 단계까지 들어올 겁니다. 네. 재고가 떨어지다 보니까요. 그럼 반대로 보게 되면 리튬 광산 업체가 아니라 이제 리튬을 이제 그러니까 리튬을 생산해서 어떤 소재를 만드는 양극재 업체라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리튬가 빠지다 보니까 제품 가격들 계속 하향시켜서 나가야 되고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반대로 피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나는 그동안에 싸게 들어왔던 리튬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가격들은 올라갈 텐데 싸게 들어왔던 리튬 거기다 결합돼서 보내는 제품 스프레드가 확 커지죠. 요 초기 국면에는 실적이 확 늘어납니다. 그런 구간들이 올 거예요. 근데 그게 촉발은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금리군 뭐 리튬이군 나 이런 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주가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보고 2,000원짜리를 다시 사야겠다라고 보는 주가가 미국의 리튬 광산의 대명사, 리튬 생산의 대명사 알베마르죠. 네. 네. 그 티커는 ALB. 네. 알바? 예? 예. 네. ALB라고 하는 회사 알베마르를 보면서 또 비슷한 회사가 리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리벤트까지 안 보고 ALB만 보면서 추이 보면서 저게 바닥을 어떻게 잡는지 이거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튬 가격이나 뭐 금리나 그리고 또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초기 소재에 대한 입장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턴하고 저항선 돌파하고 근데 최근에 이것도 한 330달러까지 가다가 최근에 한 100달러 초반까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3분의 1 토막 났죠. 그러다 이것도 이때에서 가격이 많이 또 활발하게 거래되더라고요. 거래가 늘어납니다. 바닥을 잡는 시도인지 이거 한번 보시면서 턴에서 안착하게 되면 그때는 이게 어느 정도 추세를 만들었구나. 그럼 그때는 2차전지 쪽에서 내가 뭐 에코프로 BM을 사서 물려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냥 싸다고 물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중요한 회사가 어느 정도 추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안착하는 거 보고 그때가 이게 하락하는 중간에서는 싸다고 해서 샀는데 또 빠지면은 재미가 없어요. 주식하는 재미가 없고 맨날 사면 물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확실하게 턴할 때 그리고 또 추세 흐름들이 시그널이 나왔을 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타기가 아니라 주가가 갈 때 모멘텀 딱 턴할 때 불타기로 봐야 되겠죠. 근데 내가 산 가격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물타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상으로는 턴하는 거 보면서 사는 게 제일 맞겠죠.
네. 그 시기를 조금 조율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시기는 같이 투자해서. 예. 죄송합니다. 예. 대략적으로도 안 될까요? 아마 이 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또 약간 동절기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변화까지 이어질 거고 아마 하게 되면 한 1월, 2월 정도쯤에서는 턴하지 않나. 그래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추운 겨울이죠.